시청자 에라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서기 여름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재배하고 계신 출란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항상 난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여름은 연부와 근부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예찰과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국 자생출란의 질병의 피해 중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 연부와 근부에 걸리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예방책, 거기에 따르는 살균제는 무엇을 써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한국 자생출란의 가장 취약한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고온 다소판 이런 현상에서 출란의 생장도 빠르게 진행되지만 질병에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자생출란에 있어서 연부와 근부병은 주로 세균인 무름병의 원인균이라고 하는 에르위니아 캐로토보라라고 하는 그 원인균에 의해서 연부와 근부가 한국 자생출란에 있어서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균은 주로 빠르게 전염성과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가지 난초의 그 상태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취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여름을, 이 악성 질병을 우리가 관찰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라인들이라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연부와 근부병은 주로 이제 벌부, 그 줄기와 그 다음에 뿌리 부위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감염이 되면 벌부가 색상이 변하고 물러지고 냄새를 맡아보면 악취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부병은 신화가, 즉 새촉에 많이 발생을 하며, 근부병은 2년생 이상의 벌부와 뿌리를 통해서 천천히 분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연부와 근부의 바이러스 무름병의 원인균인 에르위니아 카로토보라라고 하는 이 질병이 발생을 해서 감염된 개체는 그 어떤 출란이라도 치료가 어렵고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서 항상 혹서기 여름이 돌아오기 전에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방과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방약제를 이 연부와 근부에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 추천해 봅니다. 첫째, 캡탄입니다. 캡탄. 상품명은 오소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캡탄을 500배 액으로 물과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산 20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800에서 1000배 물에 희석을 해서 벌브 주위와 분 안에 2, 4주 간격으로 관주 또는 스프레이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재들은 주로 비침투성이기 때문에 내성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트랩토마이신입니다. 마이신 계통 중에 스트랩토마이신, 마이신 S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1000배 액으로 물에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옥시텔 수화제입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것을 2000배 액으로 물에 희석을 해서 역시 관주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품입니다. 일품 수화제입니다. 옥솔린산이라고도 하는데 이 일품 수화제 1000배 액을 물에 희석을 해서 다른 약재들과 번갈아 사용하여 이 연부와 금부를 예방할 때 좋은 약재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치료 효과가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됐을 때 어떻게 처방하고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브 부위를 깨끗한 회백색 조직까지 이 병든 벌브를 잘라내고, 그 잘라낼 때 쓰는 도구는 매번 불소독이나 약소독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절단한 벌브는 스트랩토마이신 희석액에 담그는 침지를 통해서 남아있는 균을 억제시켜 보게 됩니다. 감염된 개체는 격리하거나 소각을 해서 난실에서 빠르게 이동시키고 전염을 예방하고 막아야 됩니다. 사용이 가능하고 살 가능성이 있는 뒤쪽에 촉수나 벌브는 방금 말씀드린 침지를 통해서 남아있는 균을 억제시켜보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봅니다. 스트랩토마이신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란의 관리 요령입니다. 분갈이 시 뿌리 상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촉을 할 때는 손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손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메스를 사용하고 소독을 하면서 불소독이나 약소독을 하면서 매번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방조치에 있어서 한 가지, 난석을 사용할 때는 뾰족한 모를 마모시켜서, 다시 말하면 뾰족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난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매한 난석을 씻을 때에 많이 이제 장갑을 끼고 문질러서 뾰족한 묘를 마모시켜 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연부와 금부를 예방조치 중에 또 한 가지는 난실에, 난이 있는 난실에 통풍,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비가 온 이후에는 반드시 개폐를 완전히 하시고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해주기 위해서 선풍기나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말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바람을 통풍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병과 금부병 모두 빠른 발견과 예방적 살균제 사용이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방어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봄부터 여름에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그 시기까지 가장 취약한 연부와 금부의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즉 무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방약을 주고 날마다 예찰을 해서 신화가 올라올 때 그 신화의 떡잎이 발변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찰하고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스트레토마이신이나 또는 일품이나 옥시텔 그런 약재들을 사용해서 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관주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고온 다습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물주기도 약간씩 걸러가면서 다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면 캡탄이나 살균제 캡탄이나 파이산 등의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관주하고 그리고 옆면을 살포하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는 주로 이제 마이신 계통을 항생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스트랩토마이신, 뭐 브라바이신, 아그리마이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스트랩토마이신을 소개했지요. 이런 항생제를 병행을 해서 사용하시면 예방의 효과가 있고요. 감염이 됐더라도 빨리 조치를 하시게 되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뒤촉이나 벌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벌부나 그 다음에 신화나 촉을 제거하고 난실에서 제거하고 소각하든지 그 다음에 봉지에 단단히 쌓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소독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씻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에 꼭 도구를 사용해야만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불소독이나 약소독을 하시면서 매번 그렇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실의 바닥입니다. 바닥. 여러 가지 판정이 있겠지만 콘크리트나 벽돌이나 또는 이제 밤자갈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이제 어느 정도 1m 정도 띄워 가지고 근거리에다가 난분을 올려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보통 일상적인데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땅과 접촉이 가능한 그런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항상 그 소독을 잘 하셔야만이 습할 때 바닥으로부터 분으로 올라가는 습기를 통해 병이 전염되지 않을 수 있어서 바닥에는 공업용 낙스를 항상 5대 5로 해가지고 관주를 해서 바닥을 소독하셔야 됩니다. 이 낙스 소독하는 조르는 별도로 사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주거나 물을 주게 되면 난초에 이 낙스가 삽입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항상 낙스를 사용하는 소독통은 별도로 그 조르를 구별해서 글씨를 써놓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나 금부를 예방하기 위한 또 다른 살충이나 살균을 할 때에는 조르를 별도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도 중요하지만 바닥 정리, 바닥 청소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을 우리가 에란인들의 취향에 맞게 구매를 해 사용하시는데, 뭐 살균 돼서 나오는 거지만, 수태나 난석은 살균이 돼서 나오는 걸 사용하셔야 되지만, 때로는 약하게 살충이나 살균제를 그 희석을 해서 조루에 타가지고 마지막 다 씻은 다음에 그 난석에 관주를 해서 한 번 더 씻어줍니다. 1000대의 1 같으면 2000대 1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난석과 그 다음에 기구들을 소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부와 금부가 발생하는 그 혹석이 보통 30도 전후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이때 우리는 연부와 금부에 걸리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찰하게 되는데, 발생을 했을 때는 즉시 처방을 하고 분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한 약을 간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시급 부주의를 통해서 주로 연부와 금부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기구에 의해서 절단되거나 그리고 절단된 부위를 톱신 패스트나 이런 도포대를 바르지 아니하고 또 약간의 마름을 사용해서 분에 심지 않고 그대로 심는다면 아무래도 연부와 금부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분주를 했거나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할 때에는 소독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처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부와 금부를 발생이 되는 그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중에도 그 취약한 연부 금부를 막아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약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약을 사용하지 않아 보셨다면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약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캡탄이라든지 파이산이라든지 스트레토마이신이라든지 일품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제가 특별히 오늘은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